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부산의 모든 영유아들의 병원비를 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혹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 전문가 변성환의 제2호 공약, 영유아 병원비 제로 시대 변성환이 열겠습니다. 대책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아이들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도 아닌 부산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2015년에 26,64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14,883명입니다. 5년 사이에 무려 44.1%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도 한몫을 했습니다. 2019년 17,049명이었던 출생아가 2020년에는 14,883명으로 한 해에 무려 12.7%나 줄어든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은 층이 빠져나가서 어렵고,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해서 어렵고, 맞벌이해서 어렵고, 낳아놓고도 키우기 힘들어서 어렵고, 다양한 이유가 맞물려 점점 더 저출생 문제는 해결 불가, 대책 없음에 가까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발표를 하고 그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는 난임시술부 지원이나 난임주사제 투약비용 지원, 난소나이 검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만원과 노산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고 계시던 많은 부산 시민들이 큰 호응을 해주어서 저 역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를 멈춰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결혼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18,553건이던 결혼 건수가 2020년에는 12,587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32.1%가 5년 사이에 줄어든 겁니다.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맞벌이 여건도 어려워서 전국 평균 맞벌이 비율이 46.3%인데 비해서 부산은 39.8%에 불과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이유보다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일가정의 양립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대책을 세워야 이 문제 하나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넘기 위한 대책이자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이 될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분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그간 부산시와 정부가 진행해온 큰 방향과 노력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시는 이미 모든 어린이집의 문을 저녁 7시 30분까지 열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 정권 들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차익 보육료도 1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근로 여건, 안전 등의 세심한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일명 부산아이 다같이 키움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정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산의 아이들, 아빠, 엄마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2020년 3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11월까지는 20만원,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가뭄의 단비입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2020년 12월에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22년생부터는 양육수당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어린이집을 잘 챙기고 아이들에게 분유값이라도 줄 수 있게 되었다면 남은 문제는 뭘까요? 부산시의 부족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어려움을 덜어드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영유아 병원비 영원시대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처지에서 가장 무서울 때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동 학대가 문제가 되고 아동 인권이 문제가 되는 사회지만 최소한 병원에 갈 돈을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오늘 이 공약을 발표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 수급으로 메워지는 부분을 제외한 자가부담분 전액을 시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면서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영유아의 수는 14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0세부터 6세까지 부산 아동들의 2020년 총 의료비를 보면은 2,13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해 보면 영유아 1인당 연간 의료비는 152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잉 의료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건강보험 비적용분은 이 공약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135억 원의 의료비 중에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예산은 1,773억 원,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 61억 원을 제외한 301억 원의 예산을 부산시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산시로서는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가슴을 쓸어내릴 부모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병 걸린 아이들의 부모들입니다.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젊은 부부들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한 감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부터 수술비, 입원비, 소아 백혈병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모든 영유아들의 병원비를 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시 예산을 쥐어짜내서 그만큼의 예산은 마련하겠습니다. 제 정책의 방향은 일관됩니다. 혹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 당장 준비를 시작하고 올해 내 추경을 통해서 첫 지급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이 정책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그 혜택을 받는 아이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혜택 받는 아이의 숫자가 늘어 예산을 걱정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